안녕하세요. 전세 대란보다 이자 공포가 더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8월 17일 이후부터 3.9에서 한 5.5 정도 되던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이 4.5에서 6.0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8월 17일 이후에 0.5% 정도 하단금리와 상단금리가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 1등급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용점수가 과거에 1에서 10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1등급 기준으로 해서 한 4.5% 정도의 대출이자를 부담합니다. 이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현실이요. 근데 이게 연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단금리 기준으로 현재 6%인데 연말이 되면 8%가 됩니다. 8%. 그리고 내년 되면요. 내년에는 뭐 10%에서 14%까지 가버리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 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그 많은 2030들이 영끌해서 집을 샀을까요? 아니죠. 안 샀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냥 얘기 안 한 겁니다. DSR 3차 1억 원 이상 DSR 적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고 난 이후에 집값이 가파르게 조정받고 대출금리가 급등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됐던 거죠. 이미 정치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알려주지 않고 금융권들이, 그리고 정치권과 경제의 기득권들이 많은 국민들을 영끌로 이끌어간 거죠. 그냥 막장이었던 거죠. 막장. 절대로 헤어나지 못할 이자 폭탄에 떠안고 쓰러지라고 저렇게 만든 거죠.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 지금 현재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터질 거다라고 했지만 전세 대란은커녕 전세 급락, 그리고 입주 지연 등으로 전국에 빈집이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빈집이 150만 채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 내후년쯤 넘어가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빈집만 200만 채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빈집 150만 채다. 빈집 150만 채다. 한 3,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한 500만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남아돌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빈집 더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매우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내년이 되면 대출금리는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내년 되면 대출금리 더 올라가고, 또 은행들대로 충당금 더 쌓는다고 얘기하면서 대출자들에게 가산금리 더 요구하고, 집값이 내려가면서 감정가격이 내려간 거에 따라 원금을 일부 상한 요구하고 1억 갚아라 2억 갚아라. 그러면 못 갚으면 그러면 너 가산금리.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가 6%다. 근데 연말이 되면 8% 찍을 거고 내년이 되면 10%에서 14%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왜냐? 올해 연말에 8% 올라가는 거는 지금 현재 2.25인 기준금리가 연말에 3.0을 넘어설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리 인상폭이 이제 반영이 돼서 상단금리가 6.0에서 8.0이 되는 거고, 내년에 올 연말 8%에서 내년에 10에서 14%면 무려 2%에서 6%까지 오르는 건데, 2% 올라가는 거는 또 내년에 또 인상되는 금리 인상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14%까지 바라본 올 연말 8%가 된다고 가정한 거에 비해서도 무려 6%가 올라가는 건 뭐다? 가산금리를 얘기한 거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너 신용점수가 안 좋아서, 너 이래저래 최근에 대출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너한테만 가산금리 더 물려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네들이 요구하면 대출자들이 거부할 수 있냐라는 거죠. 거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 한번 그렇게 중금리 대출자로 전락하고 나면 금리를 다시 저금리로 좋은 조건에 받기란 어렵다라는 거죠. 은행들이 호구냐고요.
한번 중금리로 내려간 사람들 신용점수 좋게 다시 만들어줘서 그들에게 저금리의 상품을 선보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신용점수가 한번 내려가면 거의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중금리 대출로 뭐 10%, 12%, 14% 부담하고 있는 대출자들, 내년쯤 돼서 이제 그렇게 부담하는 대출자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신용점수로 그 신용대출 금액을 악착같이 갚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그들이 버티겠냐라는 거죠. 거의 못 버티죠. 최근에 이제 카드론까지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자들이 몰려갔는데, 이제는 5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카드론 사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바뀌었죠. 뭐 그 정도까지 간 거죠. 왜냐? 5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다. 사실상 그 대출은 회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한 게 아닌가. 추가로 카드론까지 해주면 카드론으로 빌린 돈은 정말 회수 못하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카드사에서조차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디로 내몰릴까요? 그냥 사채. 근데 그 사채가 어떤 사채일까요? 뭐 법정 최상당 금리인 20%까지만 부담하는 사채로 갈까요? 아니죠. 불법 사채로 갑니다. 뭐 대출 이자가 월에 뭐 5%, 10% 되는 뭐 이런 연이자로 봤을 때는 뭐 60%, 100%, 120% 이런 좀 진짜 말 그대로 불법적인 사채 시장으로 내몰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신용불량자 되고 아니면 뭡니까? 주민등록 말소자 되고 채무불이행자 되고 그냥 파산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상황까지 가는 그 대출, 빚을 누가 그렇게 내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10년 전에는 2014년, 2013년 그때 하우스푸어가 되게 유행할 때는 그래도 빚의 규모가 2억 3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4억 5억이죠. 4억 5억. 그때에 비해서 빚의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단 말입니다. 뭐 월급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닥 오른 것이 않은데 빚의 규모만 2배가 됐죠. 뭐 집값도 2배가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집값의 거품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확실한 건 거품은 꺼지기 마련인 거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 때문에 무너지거나 한강행으로 가거나 뭐 참혹한 현실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알바 한 개 정도 더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일을 투잡, 쓰리잡 그 이상을 해야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그나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만으로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충격적인 얘기죠. 다중채무자, 400만 명이 넘는 다중채무자들, 그들이 진 빚, 무려 뭐 600조가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해결은 되는 걸까요? 이러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니까요. 시장 리스크니 뭐니 충당금 설정이니 이래저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자가 저금리 시대가 저물어가고 중금리 시대가 온다. 그리고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코를 다신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5억 빌렸는데도 월 이자가 뭐 100만원이 안 돼. 80만원, 90만원이야. 부담이 적잖아. 5억 정도 빌려도 괜찮아.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이자가 2%대가 아니고 6%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8%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자가 3배, 4배 올라가면 그걸 감당 못해서 쓰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대출금리가 올 하반기에 계속 오를 것이고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오른다. 그리고 점점 더 그게 삶의 무게를 더 심하게 만들 거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빚이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빚지지 않고 상황에 맞게, 분수에 맞게 지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